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집 텃밭에서는 어르신 모르게 5배, 10배 비싸게 팔리는 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걸 먼저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한번 종묘사 사장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매년 봄마다 상추 모종 사러 오시면 편합니다. 매년 팔립니다. 그런데 한 번 심으면 10년이 가는 작물을 가르쳐드리면 다시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귀농 및 텃밭 컨설팅을 17년 넘게 해온 이민준입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주말 농장과 텃밭 농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수천 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진짜 텃밭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 동네에서 소문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이 상추 심을 때 그분들은 다른 걸 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3가지 작물을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작물, 이건 정말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특수 작물이냐는 겁니다.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일반 노지 채소의 생육 장애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름은 너무 덥고 봄, 가을 일교차가 너무 커서 일반 쌈채소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잘못 키우신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김순희 어르신은 올해 70살이십니다. 작년에 상추 30포기를 심으셨는데 제대로 수확하신 게 10포기도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장마에 뿌리가 썩고 벌레가 파고들고 겨우 살아남은 것들은 쓴맛이 강해서 가족들도 잘 안 드시더랍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 내년에는 다른 걸 심어야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주말, 농장 5평에서 10평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좁은 땅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무게로 승부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희소성입니다. 귀한 것, 구하기 어려운 것, 남들이 안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특수 작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작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그냥 상추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첫 번째 작물은 바로 유럽 상추입니다. 버터헤드, 로메인, 바타비아 이런 종류들인데요. 생김새는 비슷해 보여도 일반 상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쓴맛이 없습니다. 손주들 데려와서 쌈 싸드리면 뱉어내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유럽 상추는 달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막내 손주도 맛있게 드십니다. 밥상에 올렸더니 아이들이 먼저 집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보관이 됩니다. 일반 상추는 하루 이틀이면 축 처지지만 유럽 상추는 뿌리 쪽을 물에 꽂아두면 일주일도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카페,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식당에서 찾는 겁니다. 신선도가 오래 가니까 납품이 가능한 겁니다. 셋째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브런치 카페 사장님들이 새벽 시장을 돌아다녀도 물량이 없어서 못 구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한테 기회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다. 일반 상추는 100g에 1,000원입니다. 유럽 상추는 100g에 3,000원입니다. 같은 노력으로 3배를 받는 겁니다. 같은 햇볕, 같은 물, 같은 손길인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3배로 달라집니다. 재배 노하우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버터헤드는 평야지대에서 잘 자라고 로메인은 일교차가 큰 봄가을에 특히 강합니다. 바타비아는 3 종류 중에서 더위를 가장 잘 견딥니다. 포기 사이 간격은 20cm에서 30cm를 유지하셔야 잎썩음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26도를 넘으면 차광망을 30% 정도 쳐주시면 수확 기간을 2주에서 3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전문 납품 농가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모종은 4월 중순부터 구하실 수 있고
한 포기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10포기만 심으셔도 한 철에 최소 10만 원어치는 충분히 수확하십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실패 없이 키우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작물은 더 강합니다. 한 번 심으면 10년이 가는 작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작물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바로 삼엽국화입니다. 키다리 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식물입니다. 생김새는 수수하지만 이 작물에는 다른 채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년생 식물이라는 겁니다. 한 번 심으면 5년에서 10년을 계속 씁니다. 매년 봄마다 모종을 사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삼엽국화는 겨울이 되면 줄기와 잎은 말라 없어지지만 뿌리는 땅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봄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땅에서 알아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봄마다 먼저 손 내밀어주는 식물입니다. 매년 모종값이 안 드는 거죠. 처음 한번 심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봄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알아서 올라옵니다. 10년을 함께하는 텃밭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3월 초 이른 봄에 뿌리를 나누어 심거나 5월 초에 모종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포기 사이 간격은 40cm에서 50cm 정도 유지해 주십시오. 비료는 봄에 한 번 유기질 퇴비 한 줌 얹어주는 것으로 1년이 끝납니다. 물도 자주 안 줘도 됩니다. 주말에만 텃밭에 나가셔서 일주일 내내 물 한 번 못 주셔도 삼엽국화는 끄떡없습니다. 한여름 처약볕에 옆에 다른 채소들이 다 시들어도 삼엽국화만 혼자 의젓하게 서 있습니다. 진짜 효자 작물입니다. 그런데 수확 요령 하나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잘 키워도 절반밖에 못 씁니다. 수확하실 때는 반드시 위쪽 연한 순만 10cm에서 15cm 정도 잘라 주십시오. 아래쪽 잎 3장에서 4장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10일에서 14일 후에 다시 새순이 올라옵니다. 한 포기에서 한 철 동안 수십 번을 수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셔도 수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 면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칼슘 함량이 시금치보다 훨씬 높아서 뼈 건강이나 관절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한테 더없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간을 보호하고 눈을 맑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맛은 살짝 쌉쌀하면서도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넣고 딱 10초만 데쳐 주십시오. 다진 마늘, 참기름, 간장으로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밥 한 그릇이 금방 비워집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보기가 정말 어렵고 백화점 식품관이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0g에 2,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귀하니까 비싼 겁니다. 처음에는 10포기에서 15포기로 시작하십시오. 어차피 알아서 퍼지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작물입니다. 잎도 팔고 뿌리도 팔 수 있는 유일한 작물입니다. 버릴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작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서 텃밭에 심기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걸 이제 알았나 하고요. 세 번째 작물은 바로 참당귀입니다. 당귀라고 하면 한약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 묵직하고 깊은 약초 냄새 아시죠?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약재로 써온 식물이고 동의보감에도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건강 효능이 아닙니다. 이 작물이 얼마나 대단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참당귀는 잎도 팔고 뿌리도 팔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작물입니다. 버릴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묘사에 가시면 당귀 모종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참당귀, 외당귀, 중국당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참당귀를 구하셔야 합니다.
참당귀는 대한민국 약전에 정식으로 등재된 약재로 약용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왜 당귀는 향이 강하지만 약재로 쓸 수 없고 중국 당귀는 뿌리를 약재로 팔 수가 없습니다. 종묘사에서 그냥 당귀 모종 내밀면 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참당귀라고 확인하고 사셔야 나중에 뿌리 수익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리냐고요? 시장에서 당귀 잎 한 줌이 5,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백화점 식품관에 가면 더 비쌉니다. 키우는 사람이 워낙 적으니 공급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성호 어르신은 올해 72살이십니다. 참당귀 50포기를 심으시고 잎만 따서 로컬 푸드 매장에 내다 파셨더니 한 철에 45만 원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뿌리는 건드리지도 않고 잎만 팔아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이게 맞아요?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뿌리는 2년차 가을에 수확하시면 됩니다. 잘 말린 뿌리는 1kg에 4만 원에서 5만 원씩 합니다. 가까운 한약 도매상이나 건강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재배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가 섞인 양토에 심으시는 게 좋고 토양 산도는 6.0에서 6.5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진흙이 많은 무거운 땅은 뿌리가 제대로 굵어지지 않으니 피하십시오. 포기 사이 간격은 25cm에서 30cm, 줄 사이 간격은 50cm에서 60cm를 유지해 주십시오. 잎수확이 목적이시라면 조금 더 촘촘하게 심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은 일주일에 2번, 유기질 비료는 한 달에 1번이면 충분합니다. 참당귀 특유의 깊은 향 때문에 벌레들이 스스로 피하니 농약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잎수확은 심고 나서 75일에서 90일이 지나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큰 잎부터 따주시되 위쪽 잎 3장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계속 잘 자랍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화분에 심어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 두시면 잎 수확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작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드린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흙 관리입니다. 제 경험상 텃밭 성공의 50%는 씨앗이나 모종이 아니라 흙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모종을 사다 심어도 흙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절반의 결과밖에 못 얻습니다. 이건 제가 17년 동안 수천 분의 텃밭을 보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먼저 모종 심기 1주에서 2주 전에 반드시 밭을 준비하십시오. 유기질 퇴비를 밭 전체에 3cm에서 5cm 두께로 고르게 뿌려주시고 삽이나 쇠랑으로 깊이 20cm까지 잘 뒤섞어 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퇴비를 뿌리고 바로 심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7일에서 10일을 기다리신 후에 모종을 심으셔야 합니다. 퇴비가 충분히 삭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심으면 어린 뿌리가 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다림 하나가 초보 텃밭과 베테랑 텃밭의 차이를 만듭니다. 토양 산도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밭 표면에 하얀 가루처럼 생긴 게 보이면 흙이 너무 알칼리성이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잡초는 잘 자라는데 채소는 도무지 크질 않는다면 흙이 너무 산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자재 판매점에 가시면 산도 측정 키트를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흙 샘플을 가져가시면 무료로 검사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산도 6.0에서 6.8 사이의 흙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같은 종류의 채소를 해마다 심으시면 흙이 지치고 병충해가 늘어납니다.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번갈아 심는 것만으로도 땅 건강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상추 심은 자리에 내년엔 참당귀 심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만 텃밭에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간이 점적 관수 장치 하나 설치해 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구할 수 있고 이걸 하나 달아두시면 일주일 내내 물 걱정 없이 작물이 잘 자랍니다. 처음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만 설치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텃밭에 나가시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 상추 10포기, 삼엽국화 15포기, 참당귀 10포기를 심으신다고 하면 모종값이 총 얼마나 될까요? 넉넉 잡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로컬 푸드 매장에 꾸준히 내다 파시면 한 철에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은 나옵니다. 7만 원을 투자해서 70만 원을 거두는 겁니다. 10배입니다. 게다가 직접 키우신 거니까 농약 걱정이 없습니다. 손주들 텃밭에 데려와서 같이 뜯어서 바로 쌈 싸 먹이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 웃음 하나가 텃밭을 계속 가꾸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5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가까운 종묘사에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유럽 상추 모종 있냐고, 삼엽국화 모종 있냐고, 참당귀 모종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직접 가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둘째, 집 근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파머스 마켓 위치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수확하고 나서 어디에 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기 전에 출구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팔 곳을 알고 심는 것과 모르고 심는 것은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모종 심기 일주일 전에 밭에 퇴비를 뿌리고 뒤집어 두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생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보신 날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모종 심을 날짜에서 일주일을 거꾸로 세워서 그날 퇴비 뿌리는 날로 정해두시면 잊지 않으십니다. 넷째, 삼엽국화는 처음엔 욕심 부리지 마시고 10포기에서 15포기로 시작하십시오. 어차피 알아서 퍼지는 식물입니다. 첫 해에 작게 시작하셔도 이듬해에는 2배, 3년째에는 훨씬 넓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당귀는 반드시 참당귀로 구하십시오. 종묘사에서 그냥 당귀 모종 내밀면 받지 마십시오. 참당귀라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셔도 나중에 뿌리 수익까지 온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들이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텃밭에 이 3가지 작물 모종을 사다 드리는 것, 그게 현금 용돈보다 훨씬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7만 원짜리 모종이 부모님 텃밭을 황금밭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텃밭에 나가실 때 설레실 수 있도록 수확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흙 묻은 손으로 수확물을 들고 웃으시는 부모님 얼굴,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새순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잎이 하나 더 자란 걸 보며 흐뭇해하고 수확한 것을 가족 밥상에 올리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족 단체 대화방에 텃밭 하시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모종 구하는 곳, 우리 지역 로컬 푸드 매장 찾는 법, 화분에 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3가지 작물을 비료한 포대값으로 1년 내내 싱싱하게 키우는 토양 관리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 두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